안녕하세요. 비더시드 허범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더시드 이유한 대표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스타트업 빌딩 앤 컨설팅 펌 비더시드와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가 함께 만든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와 함께 힘차게 시작하세요. 네, 그럼 먼저 투자 유치 소식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로봇 스타트업 아카가 지난해 12월 1,750만 달러, 하나로 약 190억 원, 누적 투자 금액 3,12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최종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이번 투자는 미국, 일본 자회사에서 함께 진행됐으며 쿼드 자산운용, EOGF 파트너스, 청담 러닝 등이 투자사로 참여했습니다. 아카는 이번 투자를 통해 본격적인 인공지능 엔진 뮤즈의 고도화와 사스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하고 파트너들과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카는 이번 시리즈 B 투자를 통해 기존 전환사채 투자금도 모두 주식으로 전환돼 회사 안정성이 더 강화되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촉발한 비대면 인공지능 기술과 교육 섹터를 향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미국, 일본, 한국 투자자들이 지속해서 투자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시리즈 B를 마감하고 이번에 함께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앞으로 라운드에 초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2016년 미국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의 월드 테크놀로지 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되기도 했던 아카는 애플 스티브 잡스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받은 미국 최고 권위 혁신상 에디슨 어워드에서 2021년 수상 후보로 선정되어서 기술력을 증명한 바 있는데요. 한국에서 이런 스타트업이 나왔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투자에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발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데이블이 1,000억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며 140억 원 규모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데이블이 지금까지 유치한 투자 금액은 시드머니 11억 원을 비롯해서 시리즈 A 11억 2천만 원, 시리즈 B 60억 원으로 총 222억 2천만 원 규모입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데이블은 2015년 빅데이터 기반 상품 추천 플랫폼을 개발했던 SK 플래닛의 사내 벤처 핵심 인력들이 설립한 기술 기업입니다. 빅데이터 처리 및 개인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데이블은 매월 국내외 약 5억 명의 사용자들로부터 220억 건의 미디어 행동 로그를 수집 및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커머스, 콘텐츠 유통사 등에 매월 약 50억 건의 고품질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며 1억 건이 넘는 클릭을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데이블은 2017년 일본을 시작으로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해외 시장에 진출했고 아시아 2,500개의 주요 미디어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블은 한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개인화 추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으며 대만의 경우 진출한 지 2년 만에 월 매출 5억 원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시리즈 C 투자 유치에 성공한 데이블은 2024년 아시아 국가 전체에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해외 시장 확대를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데이블은 올해 홍콩, 싱가포르, 태국, 중국, 터키, 호주 등 6개 국가에 추가로 진출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한 아시아에서 성공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 등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데이블 같은 경우는 저희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기업인데요.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뛰어난 오퍼레이션은 물론 직원들의 복지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밑거름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투자 유치 축하드리면서 세계 최고의 네이티브 애드 기술 회사로 성장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기업 슈퍼브 AI가 11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에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를 비롯해서 스톤브리지 벤처스, 프리미어 파트너스, 미국 듀크 대학교 등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했는데요. 시리즈 A로는 이례적인 규모인 110억 원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게 되면서 슈퍼브 AI의 누적 투자 금액은 약 130억 원에 달합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슈퍼브 AI는 머신러닝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처리 과정을 한 번에 관리하고 생산성을 높여주는 올인원 데이터 플랫폼 스위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위트는 데이터 구축, 가공, 관리, 분석 등 산업 전 과정의 시각화 및 자동화를 지원하고 반복되는 모델 훈련 단계까지 데이터를 매끄럽게 연결해 작업자 간의 협업을 돕고 있는데요. 스위트의 대표적인 자동화 기능 중 하나인 오토 라벨링은 AI가 1차로 데이터 라벨링을 진행하고 2차로 AI가 검수를 요청한 부분만 수정하도록 해서 수동 작업 대비 약 10배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슈퍼브 AI는 새롭게 마련된 재원을 통해 분야별 우수 인재 채용, 기술 및 플랫폼 고도화, 국내 사업 확장,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인공지능 산업 내 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메가 트렌드가 되면서 정말 많은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들이 나오는 추세인데요. 그 중에서도 슈퍼브 AI가 이번 투자를 통해 군계 일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투자 유치 정말 축하드리면서 앞으로도 쭉쭉 성장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한 주간의 스타트업 뉴스를 통해 시장 트렌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는 마켓 위클리입니다. 안경 렌즈에서 눈앞에 있는 대상의 전투력이 분석되고 외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섬유 물질이 몸을 자동으로 덮어주며 초소형 마이크로칩이 동맥을 타고 다니면서 독소를 제거해주는 장면, 영화에서 많이 본 장면입니다. 특히 SF 영화나 히어로가 등장하는 장르에서 말인데요. 이제 이러한 기술은 공상과학이 아닌 일상의 과학으로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쓰는 안경, 몸에 걸치는 옷, 신체 조직 안에서 몸의 컨디션을 체크해주는 칩, 그러니까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현재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는 휴대하기 용이한 액세서리형, 의류 형태인 의류 일체형, 신체에 부착할 수 있는 형태의 신체 부착형, 신체에 직접 이식하거나 복용하는 형태의 생체 이식형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기사를 검색해보면 목에 거는 반지 형태로 차별점을 주는 혹은 안경을 통해 연동되는 등 형태에 집중하는 기사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웨어러블에서 어떻게 입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기기가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하는지도 중요해지고 있는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웨어러블 시장과 그 속에서 활약하는 스타트업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초기에 주목받았던 분야 중 하나는 헬스케어입니다. 피트니스 밴드 범주에 포함되는 제품군으로 주로 밴드나 워치 형태의 제품들이 많았으며 심박수 측정, 운동 자동 측정 등 건강을 위한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우프가 있습니다. 많은 1세대 피트니스 밴드 스타트업이 경쟁 심화로 문을 닫은 가운데 보스턴의 피트니스 트래킹 기업인 우프는 올해 8월 1억 달러 규모의 시리즈 E 투자 유치를 받으며 유니콘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우프의 플러스 알파는 근육통의 회복, 수면 품질을 도와 심장 건강 증진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차별적으로는 NFL이나 PGA 프로 선수들이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만큼 운동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꼽아 마케팅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를 준비하는 또 다른 웨어러블 헬스케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뉴욕 기반의 원드랍은 웨어러블 기기인 스마트워치를 활용해 심장 박동수와 혈압 등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데요. 여기까지만 오면 일반적인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으로 보이지만 원드랍의 차별점은 비만 부분에 집중한다는 것과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 건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원드랍에 가입된 기업의 직원들은 앱 내에서 코치 서비스를 통해 1:1 비만 및 당뇨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선택 시 개인용 혈당 체크기 키트도 받아 더욱 자세하게 건강을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당뇨와 비만이 사회적 화두인 미국 내 직장인 세대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지난 8월 3,500만 달러의 시리즈 C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KDB 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 리서치센터가 2019년도에 발간한 국내외 스마트 의류 개발 및 상용화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의류 일체형 웨어러블 디바이스 부분은 스마트워치나 밴드 등에 비해서 소비자 인지도 및 상용화 수준은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의류 일체형 디바이스는 스포츠 및 의료, 헬스케어 등 특정 분야와 직업군 내 소수에 의해 한정적으로 활용되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운동 보조 효과를 위한 측정기기나 위험 산업 근무에 필요한 생체 신호 감지 등의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용 일체 디바이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수요층 확대와 시장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영리하게 찾은 해외 기업이 있는데요. 스마트 유축기인 윌로우를 개발하는 회사 윌로우입니다. 윌로우는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거나 두 팔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손이 자유롭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초보 엄마들과 워킹맘의 수유 과정을 돕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만든 것은 아닌데요. 기존 유축기 개념을 소비자 편의를 위해 웨어러블 의류 형태로 브래지어 컵 안에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제품 안에는 조용하게 돌아가는 모터가 들어있는데 속옷 안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펌핑을 시작하고 모아진 모유는 전용 저장 용기에 담아집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윌로우는 올해 5,5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사정은 어떨까요? 국내도 해외와 비슷한 웨어러블 산업의 발전 속도를 보이지만 최근에는 산업 유통 현장과 의료계에 속속 공급돼서 가시적인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로 인정받으면서 지난 2019년 산업부는 4대 유망 서비스 분야 중 하나로 웨어러블 분야를 선정해 적극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1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웨어러블 분야 내 굵직한 투자 사례 중 여러 건이 의료계의 협업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병원과 의료진이 사용하는 B2B 측면이 아닌 일반인도 쉽게 구할 수 있는 B2C 제품을 목표로 제약회사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투자를 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반의 웨어러블 의료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이노는 지난해 12월 21일 2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지난 3월 유한양행으로부터 50억 원의 투자를 받은 데 이어 약 8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로 한국산업은행, IBK 기업은행, 신한캐피탈 등 은행권이 대거 참여한 것이 특징인데요.
휴인호의 주력 서비스는 자체 개발 인공지능 기반의 의료기기를 통해 원격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기 라인업으로는 시계형 심전도 측정기기, 패치형 심전도 측정기기, 인공지능 심전도 분석 소프트웨어로 환자는 해당 기기들을 통해 원격에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게 되며 의료진은 환자가 모니터링한 결과를 환자에게 유선으로 안내해주거나 1차 진료를 위한 병원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웨어러블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향후 웨어러블 디바이스 트렌드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 5월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이 갤럭시 스마트워치를 공개한 언팩트 2020에서 웨어러블은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이며 넥스트 노멀의 필수품으로 시장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듯이 웨어러블은 이제 우리 일상의 필수품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필수품에 대한 정의인데요. 입는 것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것이지만 소비자에게 필요한 기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웨어러블의 넥스트 트렌드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스타트업들에게 필요한 행사 그리고 지원 사업을 큐레이팅해주는 센서블 컴퍼니와 함께하는 행사와 공모 소식입니다. 초기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 보넨젤스가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를 위해 초심 캠프 1기 프로그램 참가 기업을 1월 6일부터 2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식 전해주세요. 네, 선정팀에는 캠프 시작과 동시에 5천만 원부터 최대 3억 원의 시드 투자가 진행됩니다. 캠프 종료 이후에도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팀에는 3억부터 10억 원 규모의 후속 투자를 진행하고 팁스 추천 기회를 제공한다는데요. 또한 후속 투자 집행 시점부터 최소 6개월 이후 보넨젤스 연계 펀드를 통해 최대 30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 검토 기회를 제공해 1년 이내 최대 50억 원의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넨젤스는 IR 활동 및 데모데이와 같은 외부 행사 없이 보넨젤스 자체 펀드를 통해 이 같은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2인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된 예비 창업팀 및 국내 스타트업이며 투자 유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분야는 서비스 트랙과 테크 트랙 두 가지로 나눠서 모집하는데요. 서비스 트랙에는 플랫폼, 커머스, 콘텐츠, 교육, 핀테크 등 IT 서비스 전반적인 분야에서 팀을 모집하며 테크 트랙에는 AI, 블록체인, 헬스케어, 바이오테크, 로봇 등 분야에서 기술력을 보유한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넨젤스는 열거된 분야 외의 팀도 성장 잠재력만 가지고 있다면 초심 캠프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내 탑 초기 투자사 보넨젤스에서 야심차게 준비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1기이니만큼 정말 훌륭한 지원책이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프로그램인데요. 보넨젤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해 주시면 된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비더시드가 준비한 한 주간의 스타트업 주요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위클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뉴스와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소식은 벤처스퀘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나 제의 등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비더시드의 스타트업 위클리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퀘어와 스타트업을 위한 정보 큐레이터 센서블 컴퍼니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